8페이지 좀 봐보세요. 8페이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래서 우리가 또 이 편 부분에서 국토를 계획하자라고 했어요. 뭐 하려고? 이용을 규제하려고. 국토를 계획하자,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정한 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인 거죠. 그래서 이 법은 12문제가 나온다고 했고, 그래서 우리가 국토라는 것을 계획한다고 했는데 직접적으로 국토를 계획하기는 힘드니까 서울시라는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도시마다 계획을 만들어서 규제를 가한다고 했어요. 도시계획. 그럼 국토를 직접 계획하는 게 아니라 국토를 이루는 기초 단위는 뭐다? 도시를 단위로 계획을 하자 이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전국의 도시마다 계획을 만들면 그들이 모여서 국토가 되는 거고, 여러 가지 뭐 서울시 안에 뭐 도로나 기반시설 같은 거 만들면서 계획으로 규제해서 만들게 되겠죠. 저번 주에 그 계획으로 규제해서 A라는 자의 토지를 뺏어다가 뭐 도로 같은 것도 만들 수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렸었고요. 그리고 도시 계획은 두 가지로 분리가 돼서 도시의 스케치하고 밑그림을 그려주는 기본 계획을 만들게 되고, 또 기본 계획에 부합하게 구체적으로 도시를 관리하기 위해서 계획이라는 것을 만들어준다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도시관리 계획. 그럼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들어서 실제적으로 무엇을 규제하고자 하느냐 이런 얘기죠. 그러면 서울시라는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들어서 다음의 것을 규제합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서 뭘 배웠냐면 우리가 도로 등에 대한 부분에 기반시설을 설치하자면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하여 결정을 하자. 그렇게 결정된 시설을 뭐라 불렀다? 도시계획시설. 말을 똑바로 해야 돼. 뭐라고요? 그냥 봐봐요, 여러분. 자꾸 이거를 외운 거로 말하려고 그러면 안 돼. 당위성을 보고 연계를 시켜 단어를 생각해내야 되는 거지. 그냥 입에 붙은 대로 말해버리면 이상한 단어가 나온다니까? 이거 조심하셔야 돼. 알았죠? 비 오잖아. 책임질 거야? 그래서 도시계획 시설 설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도시계획의 시설 설치를 위해서는 사업을 하게 돼요. 이렇게 도시계획 시설 사업이라는 거에 의해서 우리가 해당 내용 부분의 내용이 이루어지는 거를 저번 시간에 배웠었어요. 그럼 뭐예요? 또 이것도 도시계획 사업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신도시를 만들기 위한 노후불량 건축물 개량을 위한 정비 사업과 관련된 부분도 도시계획 사업으로 한다고 했고, 강서 마곡지구처럼 새로운 단지와 시가지를 만들기 위해서 도시 개발 사업이라는 것도 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이 세 가지 우리 뭐라 부른다?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하여 하는 사업이라 해서 이걸 우리가 도시계획 사업이란 말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 도시계획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당연히 도로 등의 기반시설 배치 규모니 건축물 용도 제한이니 건폐용 종률 등등의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어주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렇게 서울시 일부 지역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어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드는 계획을 보통 우리 뭐라 불렀나요? 그런 계획을 지구 단위 계획이라 부르게 돼요. 그럼 제가 왼쪽에다가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제 얼굴 옆에 적어놨었죠. 그래서 서울시의 일부 동네에 대해서 구체적인 도시관리 계획을 만들어요. 그럼 거기 내용대로 기반시설의 배치 규모, 건축, 아직 넘기지 마. 그렇죠? 기반시설에 대한 설치 정비 개량 등을 도시구 단위에 만들게 되거든요. 그럼 난개발이 방지가 되겠죠. 그런데 8페이지 오른쪽 밑에를 보면 만약에 이런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갑이란 자가 개발 행위를 한다 가정을 해보자고요.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러면 이로 인해서 도로 같은 게 상당히 좁아지고 그 다음에 환경적으로도 엄청나게 위해를 줘서 나무 같은 것도 한 그루도 안 심고
그러면 이런 도시계획 사업으로 한다면 다 통제를 받으니까 이렇게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고 하는 개발 행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난개발을 막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서울시의 모든 개발 행위를 도시계획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런 난개발을 어떻게 막지? 그래서 도입한 제도가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아니하는 행위는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뭘 받게 하겠다? 허가를 받게 하겠다. 이게 바로 개발행위 허가예요. 그러면 개발행위 허가는 오른쪽 맨 밑에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은 행위라는 단어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제작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은 행위. 이걸 자꾸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한다니까 자꾸 여러분들이 잘 봐.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하여 하는 사업, 그게 도시계획 사업이고, 그 도시계획 사업은 이 세 가지가 있단 말이야. 뭐 시설사업, 개발사업, 정비사업. 이 사업에 의하지 아니하고 하는 행위는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허가를 받아라. 이걸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하나 물어볼게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도시개발 사업으로 건물을 지어요. 이거 개발의 허가 받을까요? 안 받아요. 근데 정비사업으로 아파트를 지어요. 개발의 허가 받아요? 안 받아요. 도시계획 시설사업으로 건물을 져요. 허가 받아요? 안 받아요. 잘 들어요. 이제 또 다시 얘기할 거야. 그러면 도시개발구역에서 도시개발사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건물을 져요. 허가 받아요? 잘 들어요. 도시개발사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건물을 져요. 개발행위가 받아 안 받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 도시계획 사업에 부지에 있다면 무조건 허가를 안 받는 걸로 아시면 안 돼요. 도시계획 사업에 부지에 있어도 그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아니하고 하는 행위라면 얘도 마찬가지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만 그 사업에 지장 주면 안 되고 지구 단위 계획에 맞아야만 허가를 내주겠죠. 그렇죠? 또 하나 물어봐요. 여기서 뭐하죠? 을이란 자가 또 정비 사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건물을 져요. 허가 받아 안 받아? 받아야 된다는 얘기야. 정비 사업에 의하지 않고 하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뭐가 돼? 요 을한테는 정비 사업에 지장 주면 안 되고 지구 단위 계획 등 맞으면 허가를 내주겠지. 그러니까 한 가지 오해하지 마실 건 뭐냐면 도시계획 사업 부지에 안에 있든 밖에 있든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고 한다면 허가를 받으라는 얘기예요. 하지만 요 밖에서 하는 개발행위는 국토계획법에서 규제하지만 개발사업 부지 안에서의 개발행위는 개발법에서, 정비사업 부지 안에서의 개발행위는 정비법에서 따로 규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한꺼번에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 무슨 말인지 알죠. 조금 또 업됐죠. 그렇죠? 하나하나씩 좀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처음부터 이런 얘기하면 뭔 얘기인지 몰라요. 기본 베이스가 안 깔려있기 때문에 뭐 지금도 뭐 그닥 많이 이해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내 할 도리를 하는 것 뿐이니까 뭐 신경 쓰지 마세요. 뭐라고?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 이렇게 개념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일단 우리 32페이지 봐보세요. 32페이지 왼쪽을 보면 개발행위 허가 부분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개발행위 허가 32, 33이 뭐다? 하나의 일정한 연결이죠. 쫙 이렇게. 그렇죠, 여러분? 그 얘기다. 그러면 32페이지 왼쪽 그림은 나오겠죠? 뭐가?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개념에 대해 나오게 됩니다. 그럼 보시는 바와 같이 왼쪽 위에 뭐라고 나와요? 도시계획 시설 사업이 있고 개발 사업이 있고 정비 사업이 있어서 도시계획 사업으로 하는 거는 우리 법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겠죠. 그러면 반대말 표시되어 있고 옆에 개발행위 허가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보시는 것이 뭐가 된다? 여기서 도로 같은 것도 설치하게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환경오염 방지, 유해 방지, 경관, 조경 조치 하게 하고,
그러면서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아니하는 요 갑의 행위를 규제함으로 인해서 난개발을 막겠다는 거예요. 사실 근데 갑의 입장으로 본다면 좀 귀찮아요, 솔직히. 왜냐하면 뭐 그깟 건물 하나 짓는데 뭐 생태 통로를 만들어라, 뭐 나무를 심어라, 도로를 넓혀라, 뭐해라 요구하는 게 되게 많거든요. 뭐 주변과 뭐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뭐 도시계획 사업에 지장 주지 말아라, 뭐 등등등, 규모는 적합해야 된다, 여러 가지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래가지고 난개발을 막아야 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뭐 지금 앉아가지고 말로 이렇게 쉽게 어렵게 배우는 것 같지만 도화대에서 보면 다 보이는 것들이야. 제가 매번 느끼는 건데 오늘도 아침 또 느꼈는데 여기는 구도시라 볼 수가 없어. 그렇죠? 어떻게 본다면 그 당시에 신도시야. 여기 상계동은 사실은. 안 그래요? 여기도 다 밭이었잖아. 여기 무슨 밭이었어요 주로? 배밭 아니에요? 배밭? 내가 알아볼게요. 어디 기록이 있겠지. 뭐 태능이 배밭이었는데 여긴 딴 거 했겠어? 배밭이었겠지? 그렇지 않아요? 눈 좀 떠봐봐요. 아침인데. 눈 좀 떠봐봐. 그렇죠, 여러분? 아침인데. 그렇죠? 맨날 가면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 그럼 봐봐요. 한 가지 문제는 여기서 갑에게 그럼 허가를 내주려고 합니다. 내주려고 하는데 문제는 도로 등의 기반시설 같은 거, 기반시설의 배치하고 규모는 어떻게 할지, 그 다음에 건축물이라는 것의 용도는 어느 정도 우리가 제한을 할 수 있을지, 게다가 건폐율과 용적률은 어느 정도 우리가 완화해 줄 수 있을지, 이런 걸 지켰을 때. 그렇죠? 그리고 건축물이라는 것에 뭐하죠? 배치 형태, 색채 규모 등등등,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지, 높이에 대한 것들을, 이런 것들을 계획을 잡아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요 내용을 보아하니까 지구 단위 계획 내용과 상당히 유사하단 말이야. 그죠? 근데 지구 단위 계획이 서울시의 5만 천지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구 단위 계획을 가지고 그 역할을 시킬 수는 없었어. 그래가지고 새로 도입된 게 뭐냐면 성장관리 계획,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된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우리가 성장관리 계획이라는 제도를 도입하게 되고, 그 계획으로 이런 내용들을 포함시켜가지고 여기에 적합했을 때만 허가를 내주는 거야.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이 없어도 성장관리 계획에 타당하게 개발행위를 한다면 난개발을 유효하게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의 발상으로 이 성장관리 계획을 만들게 됩니다. 근데 옛날에 뭐라고 돼 있어? 거기 성장관리 방안이라고 돼 있잖아, 원래 교재에는. 근데 이게 1월 달 초에 성장관리 계획으로 개정이 됩니다. 1월 12일 날. 그래가지고 또 하나 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기준을 제시하는 곳이 애매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성장관리 계획의 구역을 정하고자 할 때는 계획을 만들어라, 이렇게 개정이 되게 됩니다. 화살표 쓰라고 했죠. 성장관리 계획의 구역을 정하고자 할 때는 성장관리 계획을 이렇게 만들어 놔요. 그러면 그 성장관리 계획이 만들어진 곳에서는 갑이 개발행위할 때 여기에 적합하게 해야지만 허가를 내준다는 얘기예요. Understand? 그래서 성장관리 계획은 그러면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하는 거죠? 아니라니까. 뭐 그게 왜 끄떡이면 안 돼. 이건 도시관리 계획 내용이 아니에요. 지금 거기 써 있잖아, 반대말 표시. 개발행위 허가 챕터는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하여 허가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별도의 내용이라고. 그렇죠? 그 얘기들. 이래서 우리가 성장관리 계획을 만들어 해당 내용 부분에 허가를 낸다. 근데 뭐 좀 물어봅시다. 그러면 성장관리 계획구역을 정해서 성장관리 계획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여기 난개발을 막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요 동네 개발행위가 많이 되는 동네에서 이렇게 해야 될까? 개발행위가 별로 많이 안 이루어지는데도 이렇게 해야 될까? 개발행위가 많이 이루어지는 동네에서 이렇게 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거지. 아니 손님도 안 오는데 가게 문은 뭐하러 열어? 이해갑니까? 손님이 많이 와야지 거기 운영도 되고 계획도 만드는 거지. 안 그래? 그래서 왼쪽 밑에 도관농자의 용도 지역을 다시 그래서 세 가지로 분리를 해요. 여기에 맞게. 그게 시가화 용도와 유보 용도와 보존 용도예요.
우리가 용도 지역에 도관 농자가 있잖아. 중복 안 된다고 외웠는데 이 도관 농자의 용도 지역 분류로는 여기 한목적적 규제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용도 지역을 다시 세 가지로 분리를 해가지고 시가화 용도, 시작. 시가화 용도, 유보 용도, 시작. 유보 용도, 보전 용도라고 하는 세 가지의 용도로 용도 지역을 다시 분류를 합니다. 그럼 그 중에서 모이면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을 시가화 용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시가화 용도의 주상공은 사실은 개발이 앞으로 많이 일어나기보다는 앞으로 개발 행위는 별로 없지만 앞으로 일어날 개발 행위에 대해서 지금도 밀도가 높으니까 개발 밀도나 관리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거지. 여기는 구체적으로 많은 개발 행위가 생길 가능성은 많지 않은 동네. 우리 주변에 봐봐요. 개발될 땅이 어딨냔 말이야. 개발 땅이 없으니까 저 운전면허 시험장을 얼른 처리해버려가지고 뭘 하고 싶어가지고 군침을 질질 흘리는 거 아니야? 저기를? 난 맨날 봐도 이렇게 탐나 저기가. 아까워. 맨날 봐도. 저 좋은 땅을 세상에. 저 당시에는 정말 외곽이라고 만든 거예요. 그다가 진짜 외곽이 시골이라고 만든 거라니까 저게? 지금은 시골이 아니야. 여기처럼 비싼 데가 또 어딨어. 저거 옮기고 뭐 하면은요. 10배 벌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관주도로 하겠지 보나마나. 그러니까 그렇죠. 돈 되니까 그렇죠. 혹시 뭐 봐야 알겠지. 말은 되게 많아. 뭐 지식센터를 만드니, 뭔 센터를 만드니, 뭐 무슨 뭐 그러더니 뭐 계속 도리하면 다불이야. 뭐 어쨌건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어쨌건 시가화 용도는 뭐다? 이미 개발이 끝난 동네라 성장 관리 계획을 만들 의미가 없어요. 하지만 유보 용도 어디죠? 유보 용도는 외워야 돼. 계획 관리, 생산관리, 자연녹지. 요 세 가지 우리 뭐라면 유보용도라고 해요. 그래서 허가의 기준을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고 하죠. 뭐라고요? 허가의 기준을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계획관리, 생산관리, 자연녹지. 그리고 어떻게 본다면 유보용도가 가장 개발행위가 앞으로 많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곳이야. 그러면 난개발될 위험도 가장 높겠지. 그리고 그 외의 것은 뭐라 한다 우리가 보존 용도라고 해서 허가의 기준을 강화할 뿐이다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시가화 용도, 유보 용도, 보존 용도에서 그러면 가장 앞으로 개발 행위가 될 가능성이 많아가지고 난개발이 이루어지는 곳은 바로 여길 얘기하는 거야. 유보 용도와 보존 용도. 그러면 주상공이 아닌 나머지니까 다른 말로 하면 녹관농자. 주상공이 아닌 나머지니까 녹관농자 일대에다가 성장관리 계획의 구역을 정하고자 할 때는 성장관리 계획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런 걸 지키는 갑에게만 허가를 내줘서 난개발을 막겠다는 얘기고, 주상공 지역은 이미 개발이 끝났고 만약에 추가적인 개발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밀만 안 되게 하면 돼요. 여기는 그 뒤에 가면 나오죠. 여기는 뭐 하죠? 여기는 개발의 밀도를 관리하기 위한 구역을 정한다고 한다면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은 바로 시가화 용도인 주상공 일대에다가 정하게 됩니다. 그렇죠? 여기는 뭐다? 개발이 거의 끝났고 앞으로 추가적인 개발이 있다 하더라도 여기는 개발의 밀도를 관리해야지 무슨 뭐 성장 관리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할 생각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부기해 놓고 시가화 용도의 뭐다? 주상공은 개발 밀도 관리 구역과 관련돼 있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성장 관리 계획 구역이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시가화 용도는 개발 밀도 관리고요. 그 다음에 유보 용도와 보조 용도는 뭐다? 성장 관리 계획 구역. 뭐 이렇게 봐도 무리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조금씩 제가 좀 확대시킵니다. 그렇죠? 라인 잡아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물어볼게요. 주거 지역에는 성장 관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X. 주거 지역은 성장 관리 계획 구역 정하지 않기 때문에 성장 관리 계획을 만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요 개념을 먼저 이해하신 상태로 이 부분을 출발을 하셔야 돼요. 이걸 이해 못하면 이제 대책은 없어요. 알겠습니까? 됐죠? 그러면 요 규모와 관련된 부분 봐봐. 왼쪽 밑에. 그러면 개발행위 허가의 규모는 어떠하냐? 그럼 시가화 용도부터 규모가 나오죠. 우리 보통은 주상공 113만 외웠잖아. 지금까지는 주상공 113.
근데 왼쪽 위에 보면 미만이면 허가라고 나오고 이상이면 심의 거쳐 허가란 말이 나올 겁니다. 그럼 봐봐, 좀 물어봅시다. 만약에 주거지역의 규모의 형질 변경이 9,000제곱미터였어요. 그러면 개발행위 허가 받아요, 안 받아요? 1만 미만이니까 허가 받아야 되는 거야. 1만 제곱미터 미만이 됐으니까 허가를 받고 개발행위 해야 됩니다. 경미한 것이 아니라면 허가 받아야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2만이었어요. 주거지역의 형질 변경 규모가. 허가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9천이 받는데 2만이 안 받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거를. 그러니까 규모 이상이 됐으니까 이럴 때는 써있죠. 심의까지 거친 다음에 허가를 받으라 이 얘기인 거거든. 결론적으로 바로 왼쪽에 써있죠. 규모는 미만이면 허가, 이상이면 심의 거쳐 허가를 의미하는 거야 사실 이게. 그러면 요 규모는 굳이 따지면 뭐가 될까? 굳이 따지면 이건 심의 받는 규모지 허가 받는 규모는 아니야. 안더스탠드? 그리고 바로 옆에 동그라미. 둘 이상 용도 지역 걸쳐 있으면 이럴 땐 각각으로 가고. 또 이거 말하면 그래요? 또 뭔 소리야. 가장 작은 게 330 이하라면 건폐용적률 가중평균 내고 그렇다면서. 그건 저저번 시간에 용도지역 얘기하는 거고 지금은 개발행위 허가야. 여러분 이런 말씀 드리면 이해하십시오. 걸쳐있는 경우에 특례가 10가지가 넘어요. 이해합니까? 법마다 다 달라. 그렇죠? 여기는 뭐가 되죠? 법 안에서도 앞에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경우의 제한이냐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규모냐라는 건 다른 내용이에요. 여기는 그냥 각각이야. 알겠습니까? 물론 단서가 있지만 단서까지 물어보면 태태태 하고 지나가세요. 안 맞추면 되는 거야. 그렇죠? 여러분 제가 자꾸 얘기를 하는데 어저께 이상한 질문을 또 하러 오더라고요. 내가 혼내줬어. 에? 몇 수 하려고 그러세요? 몇 수 하려고. 내가 이랬어. 궁금해서 그래. 궁금해하지 말라고. 뭐라고요? 궁금해하지 말어. 제발 좀 부탁이야. 붙고 나서 궁금해. 붙고 나서. 말하지 않은 거 궁금해하지 말라고. 제발 좀 부탁이야. 내가 말해주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답답해서 그래. 합격이 먼저지 공부가 먼저가 아니야. 우리 공부 왜 하는 거예요? 합격하려고. 그래서 어디 가서 이상한 거 듣고 와서 물어보지 마. 그런 거 말하는 애가 이상한 애야. 그렇죠 여러분? 그건 본다고 맞춰? 못 맞춘다니까? 그런 판단이 안 쓰는 거야. 나는 쓰는 거고. 저는 여러분 빨리 붙이는 게 목표예요. 딴 게 목표가 아니야. 어쨌든 붙이고 나서 그 다음에 실무할 때 필요하면 하시면 돼. 다 할 필요 없어. 여러분이 모든 놈은 다 합니까? 아니잖아.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업무하는데 우리는 재건축만 필요해. 그럼 재건축만 하면 돼 그때부터. 그런 식으로 본인 업무를 특화시켜 나가는 거지. 무슨 중개사 공부할 때 무슨 박사과정도 아니고 무슨 뭐 박사도 그렇게 안 해. 뭐라고요? 박사수로 뭐 하는 거죠? 한 가지만 한단 말이야. 한 가지도 그 나눠 디바이드 해가지고 한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절대로 말하지 않아. 궁금해하지 말고 질문도 하지 말아요. 시간 낭비야. 오늘부로 마지막에 이제 얘기 안 할 거야. 근데 또 물어보면 또 얘기할 거야. 봐봐. 어쨌든 하시고요. 말을 잘 들어야 돼. 빨리 붙어. 봐봐. 이게 그 얘기예요. 그러면 주거지역이면 요 규모 미만이면 허가, 이상이면 심의 거쳐가라 이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 내용에 대한 부분에 하나씩 이제 규모를 외워줘야 되는데 일단 왼쪽 밑에 보시면 여기 봐봐요.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이 1만이죠. 그리고 바로 옆에 보시면 자연녹지가 1만일 거예요. 그리고 바로 옆에 보시면 또 생산녹지가 1만일 겁니다. 그래서 주상자생일이라고 외워요 그냥. 뭐라고요? 주상자생일. 뭐라고요? 주상자생일. 주상자생일. 저번에 같은 색깔로 형광펜 건너갔지 내가. 주상자생일입니다. 주상자생일. 그리고 두 번째가 공업지역이 3만이고요. 관리지역이 3만이고요. 농림지역이 3만이거든요. 그래서 공간농삼이라고 하시면 돼요. 뭐라고요? 공간농삼. 공업지역하고 관리지역하고 농림지역이 3만이란 말이야. 그러면 공간농삼. 시작. 공간농삼. 시작. 공간농삼. 그래서 주상자생일 공간농삼. 이게 외워요 그냥. 그렇죠? 주상자생일 공간농삼. 이렇게 외워버려 그냥.
그렇죠. 나머지 보전 녹지하고 자연환경 보전 지역은 5,000제곱미터 미만이 되어집니다. 그렇죠. 그럼 봐봐요. 이렇게 해서 규모 미만이면 허가를 받으세요. 그 다음에 금방 봤듯이 이상이면 심의 거쳐 허가를 받으세요. 이렇게 얘기했거든. 그럼 문제는 뭐냐면 봐요. 요거 좀 봅시다 오늘은. 그러면 요 심의를 거쳐야 돼. 규모 이상이면. 근데 오른쪽 밑에 좀 봐봐요. 오른쪽 밑에. 심의 제외란 말이 보일 거예요. 오른쪽 밑에 보면. 봐봐요. 심의 제외. 그러면 언제 심의를 제외할 수 있냐? 이미 심의를 거쳤으니까. 또 심의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디가 이미 심의 거친 거야? 봐봐.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한 지역이 있다거나, 그 다음에 성장 관리 계획을 수립한 지역이 있다거나, 지구 단위 계획, 성장 관리 계획을 수립한 지역이 있다. 그러면 요 동네 이런 식으로 기반시설 배치 규모, 건축물 용도 제한, 건폐 용적률 이런 식으로 세팅이 돼 있어. 그럼 여기에서 건물을 짓는 거야. 그럼 뭐야? 이미 지구 단위 계획 만들 때, 이미 성장 관리 계획 만들 때 다 그런 거를 세팅해 놓은 상태야. 그러면 규모 이상이 됐다고 해서 또 심의를 받게 할 이유는 없다는 거야. 이미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할 때, 이미 성장 관리 계획 수립할 때 다 그런 상황 고려하고 세팅해 놨어요. 그럼 뭐다? 거기서의 개발 행위일 때는 굳이 또 심의는 필요 없다. 왜? 이미 심의 거쳤으니까. 그렇죠? 물어봐요. 주거 지역인데 2만 제곱미터야. 주거 지역인데 2만 제곱미터면 허가할 때 심의 거쳐 안 거쳐? 원래는 거쳐. 하지만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한 지역이면 아무리 규모 이상이어도 심의를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또 하나, 자연 녹지 지역이 있어? 그럼 자연 녹지 지역에 성장 관리 계획을 수립을 했어. 그러면 이렇게 세팅이 돼 있겠죠? 그럼 아무리 2만 제곱미터여도 여기도 심의 거칠 필요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요거 한번 나와야 돼. 그래서 오른쪽 밑에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한 지역이나 성장관리 계획, 방안이 아니라 성장관리 계획을 수립한 지역 등이면 뭐다? 심의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만. 그러면 이 심의를 받는다고 하는데 오른쪽 밑에 그 심의는 어떤 심의를 얘기하는 거냐? 물어볼게요. 심의는 시군구 도시기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시도 대도시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경우도 있고, 국토교통부에 있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규모가 커질수록에 위에 있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는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원래 심의를 받을 때. 근데 그 오른쪽 밑에 공간이 있으니까 요 그래프 좀 그립니다. 오른쪽 바로 밑에 어딘지 알죠? 심의 제외라고 있는 거 바로 밑에. 그럼 심의할 때 어떻게 받느냐고 하는 거죠. 그래프를 2개를 그릴 거야. 자대고 이쁘게 그려요. 이거 원래 안 했는데 요번에 4월 달에 평가사 문제가 나와가지고 해주는 거야 지금. 혹시 모르니까. 문제 풀어봤잖아 우리 그때. 그렇죠 여러분? 그 얘기. 그럼 봐봐요. 그리고 오해하지 말 거 봐봐. 그럼 여기는 형질 변경. 형질 변경하고 뭐하죠? 토석 채취하고. 요 2가지에 대한 규모가 얼마일 때 어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냐 이런 얘기야. 형질 변경과 토석 채취에 대해서. 그렇죠? 그 얘기. 그러면 형질 변경에 대한 부분은 뭐냐면 일단 30만 하고요. 그 다음에 1제곱킬로미터. 100만 제곱미터 얘기하는 거야 이게. 그렇죠? 30만 하고 1제곱킬로미터. 그럼 봐봐요. 1제곱킬로미터 이상이 되어지면 이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형질 변경 규모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그 다음에 요 사이에 있다. 30만 이상과 1제곱킬로미터 미만이죠. 그럼 어떻게 되죠? 시도, 대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됩니다. 됐죠? 그리고 30만 제곱미터보다 미만이다. 라고 한다면 이거는 뭐다?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됩니다. 3가지. 그래서 30만하고 1제곱킬로미터 외우시면 됩니다.
그렇죠. 아무리 고민해봐도 이 표로 만드는 것보다 그래프 간단해. 그래프가 더. 왜냐면 범주를 볼 수가 있으니까. 아셨죠? 요번에 평가사 뭐 나왔어요? 요거 물어봐서 30만. 빵꾸 맺고시오. 30만 미만이면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라. 평가사 문제 풀어봤지? 안 풀어봤어요. 봐봐요. 그 얘기들. 그리고 토속 채취와 관련된 부분은 면적을 세 가지 기억합니다. 일단 3만. 그 다음에 50만. 그 다음에 100만. 여기는 세제곱미터입니다. 토속 채취는 부피니까. 세제곱미터. 뭐라고요? 토속 채취는 부피거든. 그래서 100만 세제곱미터. 이해가셨죠? 그 얘기. 그럼 봐요. 마찬가지. 10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중앙. 그 다음에 50만 이상 100만 미만이면 시도 대도시. 그 다음에 어디 50만 미만 3만 이상이면 시군구.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3만, 50만, 100만. 그래서 여기는 시군구가 되어지겠고 도시계획위원회. 여기는 시도 대도시 도시계획위원회. 여기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요번에 평가사 문제는 요 30만하고 요 3만 요 두 가지를 물어봤던 게 요번에 평가사 문제였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래프로 이해하는 게 가장 간단해요. 그렇죠? 라고 해서 해당 내용 부분들 보시면 됩니다. 시간을 이렇게 오래 줄 수가 없어요. 못 썼으면 찍어요, 사진. 봐봐요. 난 지나갈 거야. 바빠. 봐보시고요. 그 얘기들. 하루 종일이다. 봐봐. 어쨌건 그래서 심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 것이 뭐냐면 심의 부분은 어쨌건 이게 시군구냐 시도 대도시냐 아니면 중앙이냐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규모가 커지게 되면 심의에 대한 부분도 보시면 되고 솔직히 중개사 문제는 한 번도 안 나왔어요. 한 번도 안 나와서 안 넣었는데 요번에 4월 24일 날 평가사에서 얘를 물어보길래 다시 얘기해요. 여러분 중개사 시험 내러 들어가시는 분이 올해 거 평가사 문제를 안 볼 리가 없어요. 100% 보거든. 그럼 고민을 할 거라고. 아, 이 부분을 비슷한 데를 내야지? 그러면 이걸 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걸 낼 수도 있잖아요. 1제곱킬로미터 100만. 누가 알아? 이거 빵꾸 2개 내고 넣으라 이럴지 누가 알아? 가봐야 알지. 이해가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변동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시험에 뭐가 나왔냐 다른 시험 보고 나서 거기에 대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유동적이에요. 뭐가 나올지 말. 그리고 그거 아셔야 돼요. 정말로 막 이만큼의 양을 던져주고 막 다 봐라.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나올 만한 거 기출을 잘 분석해서 이거 가능성이 있어요. 좀 봅시다. 그리고 잘 맞춰주는 게 맞다고 봐. 여러분 공부를 좀 들인들게 하는 거지 그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정도 보시면 되고 표정은 그거 안 맞으면 어떡할 건데? 뭘 어떻게 열심히 해야지 그냥 방법이 있어. 그냥 애쓰는 거지 그냥. 봐봐요. 따지지 말고. 그러면 바로 오른쪽 위에 좀 봅시다. 허가 대상이라고 나올 겁니다. 허가 대상. 그럼 봐. 개발행위 허가 대상은 크게 5가지가 있어요. 형 앞에 가봐요.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형 앞에 걷고 두 번째 토지의 형질 변경. 그다음 세 번째 토석 채취. 시작. 토석 채취. 그 다음에 네 번째 토지 분할. 시작. 토지 분할. 그 다음에 물건을 적치하는 거. 즉 쓰레기 버리는 거 얘기하는 거야. 그렇죠? 이런 5가지를 개발행위 허가사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해하지 말 건 건물에 가서 토를 3번 해. 아우 더러워 죽겠죠. 건물에 터터터 아이 더러워. 시작. 그렇죠. 아이 더러워라 이러면서 해당 내용들 이해하시면 돼요. 건축물 건축 등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물건 적치에 대한 부분 5가지. 이걸 뭐다?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라고 설명을 드리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거에 대한 걸 하나하나 허가를 받고야 난개발을 막을 수 있는데 그 가운데 맨 위에 허가 대상 제목 밑에 좀 봐봐요. 가운데 맨 위에 초록 색깔 허가 대상 제목 밑에 이렇게 못 찾아. 가운데 맨 위에 초록 색깔 안 보여? 보이죠? 그러면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위반하면 되면요. 그리고 그 바로 오른쪽 위에 뭐라고 나오죠? 개발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나와요.
그러면 개발행위 허가를 받으려면 우리가 나 이렇게 개발행위 할게요라고 계획서를 제출하거든요. 근데 이게 모이면 개발밀도관리구역이면 봐봐, 요 동네가 뭐였어? 개발밀도관리구역이었어. 그럼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곳인데 거기다 기반시설 만들겠다고 했다면 거짓말이지.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하니까 건물을 조그맣게 되고 밀도관리하는 거잖아. 근데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 기반시설 설치의 계획을 낸다? 이건 구라지. 구라. 그래서 뭐가 된다? X라고 나올 거야.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계획서를 제출할 때 기반시설 설치의 계획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어디? 32 오른쪽 맨 위에 써 있습니다. 32 오른쪽 맨 위에 써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 정도 일단 이해하시고요. 좀 연계성을 높이고 있는 거야 지금. 그죠? 하나하나 스텝으로 진행합니다. 그러면 이제 정 가운데 개발행위 허가사항과 관련된 게 있는데 이 부분은 마지막으로도 요약집을 다시 봐줄게요. 요약집에서 우리가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내용 등을 본다면 63페이지 봐보세요. 63. 요약집 가지고 댕겨. 요번에 그 5, 6월 달이 마지막이야. 이때 안 보면 다시 볼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반 와야 나중에 모르면 찾아볼 거 아니야. 그렇죠. 다 보진 않지만 그림책으로 부족한 건 제가 요약집부터 봐주는 거야. 그러면 봐주고 그림책을 보면 훨씬 더 이해가 쉽거든. 그렇죠. 요번이 마지막에 더 안 봐. 왼쪽에 먼저 가볼까요? 개발행위 허가의 의의를 보면 개발행위 허가제는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 확보 여부,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라고 나올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나오죠? 그림 보시면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영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물건 적치. 물건 적치는 거기 말이 물건이지 사실은 쓰레기 버리는 거야. 쓰레기를 녹관장에 가서 버리지 말란 얘기야. 산속에 가서. 도봉산 가서 쓰레기 버리고 오면 되겠습니까? 우리 집에 건설 폐기물 많다? 가서 버리고 오자? 이러면 되겠냐고. 안 되지. 그런 짓거리 해, 안 해? 한다니까. 하니까 규제가 있는 거야, 이렇게. 얼마나 이상한 사람이 많은 줄 알아요? 말도 못해. 그러니까 세상에 돈이 전부는 아니야. 대부분이지.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 건 적당히 해야지. 맞지? 틀린 말 아니지. 봐봐. 옛날에는 돈으로 사랑을 살 수 있냐 이랬잖아. 사. 자꾸 선물 주면 넘어온다니까. 그죠? 그럴 수밖에 없어. 그죠? 오해기. 오른쪽에 봅시다. 그러면 허가 대상이 보일 거예요.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아셨어요? 그럼 서울시면 서울특별시장이에요. 그리고 개발행위 허가권자의 구청장은 없습니다. 뭔 얘기인지 알겠죠? 특광, 특시, 특도시군. 뭐와 같으냐면 도시계획 이반권자 같아요. 도시계획 이반권자도 특광, 특시, 특도시군이거든. 개발행위 허가도 마찬가지인 거야. 그렇죠. 하지만 봐봐요, 여러분. 첫 번째 보이죠? 건축물 건축이 보일 거예요. 첫 번째. 뭐라고요? 건축물 건축. 봐봐요. 근데 여러분이 학원 오기 전까지는 건축물 건축을 할 때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라. 건축물 건축을 할 때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라. 이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 대부분은 뭘 들었냐면 건축법에서 건축의 허가를 받아. 노원구청장한테 허가를 받아서 건물을 짓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인식을 하고 있지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단 말이야. 왜 그런 거냐면 얘를 받으면 노원구청장이 얘를 내줄 때 개발행위 허가 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해요. 그리고 이 허가권자인 서울시장과 협의를 해. 그런 다음 허가를 내줘요, 얘를. 그래서 얘를 받으면 얘를 간주해요. 그럼 실제는 뭐가 되죠? 건축 허가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지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다고 생각을 안 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원 오기 전까지는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건축물 건축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야. 알겠습니까? 심지어는 뭐가 되죠? 건축법에서 사전 결정만 얻어도 개발행위 허가를 간주했잖아. 국산 농화를 간주한다 이러면서 기억나지? 안 나.
그래서 국토계획법의 건축법의 사전 결정을 얻었거나 건축허가를 얻었다면 미리미리 협의했을 때 얘를 받은 걸로 봐주기 때문에 실제는 얘를 못 들어봤던 거야. 일반 사회생활을 할 때. 이해 가셨죠? 그래서 실제는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부분은 건물 건축에 대해서는 별도로 받는 게 아니야. 얘 받을 때 미리미리 협의해서 간주해 주는 거지. 그리고 얘 하고 나면 나중에 준공검사 받잖아. 근데 준공검사 받는데 건축허가로 사용 승인을 얻게 되면 이따 얘기할 텐데 사용 승인을 얻으면 개발행위로 허가로 인한 준공검사에 대한 부분도 받은 걸로 간주를 해줘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건축법에서 그냥 다 카바치는 거야. 그냥 한마디로. 근데 실제는 이렇거든. 근데 이제 여기선 조문되어 있지만 그래서 그 부분들 일단 이해를 좀 하시고요. 그렇죠? 두 번째 볼게요. 토지 형질 변경. 시작. 그럼 토지 형질 변경은 제가 매번 얘기하는 거. 토지 형질 변경이 뭐예요? 이러면 처음 공부할 땐 아유 쌤 우리가 그것도 모를까 봐요. 토지의 형질을 바꾸는 거죠. 이러면 누구나 다 얘기할 수 있겠다. 그렇죠. 근데 이 토지 형질 변경이 쉬워 보이면서도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지목 바꾸는 거 아닌가? 그렇던데 이렇게 말하는 분도 많아요. 하지만 주의할 건 봐봐. 이렇게 보면 형질 변경 중에서 해봐 빨리 해봐. 형질 변경 중에서 이렇게 지목이 바뀌는 게 있어. 그러니까 지목 변경이라는 말은 형질 변경보다 작은 개념인 거야. 영속적으로 용도가 바뀌어야 지목이 바뀌잖아. 지목 설정 원칙 지적에서 이해갑니까? 그러다 보니까 형질 변경 중에서 지목이 바뀌는 게 있는 거라 지목 변경이 되는 토지 형질 변경은 센 거야. 형질 변경이 내 말 때 이해하시겠죠? 더 뭐가 넓어? 형질 변경 규모가 넓은 거야. 거기 써져 있듯이 토지 형질 변경은 하다못해 산이 있으면 여기를 뭐야? 이런 식으로 땅을 잘라. 절토. 이것도 형질 변경이야. 토지를 잘라내는 거. 그 다음에 빵꾸 난 부분을 흙으로 메꿔. 이걸 성토한다 그러지. 흙으로 메꾸는 거. 이것도 형질 변경. 그리고 땅을 고르게 다져. 땅 고르기. 이걸 정지라고 해. 아니 하다못해 텐트만 쳐도 돌 골라내지 않습니까? 돌 깔고 텐트 쳐? 어깨 찔리게? 아니잖아. 그러면 땅 고르기 하는 거 이것도 형질 변경 중에 하나야. 그리고 나서 도로 같은 거를 포장하는 것도 토지 형질 변경인 것이고 그리고 제방 같은 걸 이렇게 싸가지고 물을 뽑아버리고 이렇게 흙으로 메꾸는 걸 간척의 한 방법으로 매립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 토지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 수면을 매립하는 행위 이를 뭐라 한다? 토지 형질 변경이라고 외워 그냥 모르겠으면. 이게 형질 변경이야. 그 중에 영속적으로 용도가 바뀌면 지목 변경이 수반될 수도 있는 거야. 이해 가시겠죠?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 토지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 수면을 매립하는 행위. 박스 위에 써 있지. 지금은 요약집 보고 있는 중이야. 알았죠? 눈길 잘 처리해. 봐봐요. 그러면 내가 다 보여. 내가 어디 보는지 봐보시고요. 고객들. 그러면 오해하지 말 건 이렇게 형질 변경할 허가를 받는데 그러면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은 허가를 받겠냐는 거지. 근데 이렇게 말하면 안 받는데요. 이렇게 말을 해. 그러면 안 돼 이제. 6월달이야. 6월달. 경작을 위한 경우는 허가받는 경작을 빼고 나머지는 허가 안 받아. 이렇게 얘기해야 돼 이제. 뭐라고요?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은 허가받는 거 빼고 나머지는 허가 안 받아. 이렇게 얘기해야 돼. 그러면 그 요약집 정 가운데 다음은 허가받는 경작이라고 써 있을 거야. 박스 안에. 다음은 허가받는 경작이다라고 돼 있어서 A, B, C, D인가 써 있지. 그럼 봐봐. 왜 다음은 허가받는 경작일까? 여러 가지 분쟁 소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쟁 소지가 있고 뭐 위험하기도 하고 위해를 줄 위험도 있고 이런 경우는 뭐가 된다? 이건 허가받는 경작으로 봐주는 거야. 근데 요 내용이 여기만이 아니라 개발법에서 개발행위할 때 정비법에서 개발행위할 때 계속 준용돼 준단 말이야. 그래서 알아야 돼 무슨 말인지를. 그렇죠? 그럼 봐봐. 일단 첫 번째 인접 토지의 관계 배수 농작업에 영향을 줘. 그 말 기억나요? 이렇게
저수지 있었어. 그래서 이렇게 두 필지의 땅이 있었어. 관계수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물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농사를 지었는데 A란 자가 지 맘대로 경작을 위한다고 절토를 했어. 그러면 여기는 물이 안 와. 그럼 멱살 잡고 죽었어. 뻑! 이렇게 싸우는 거야. 돼, 안 돼? 안 돼. 분쟁 소지가 있어서 허가 받아라. 또 오염물질이 포함된 토지를 이용해 성토를 한대. 나만 보지 말고 보면서 봐. 뭐라고요? 오염물질이 포함된 토지를 이용해 뭐다? 성토를 한대. 당연히 다른 토지도 망가져. 이거 나중에 손해배상 문제 생기면 골 때려가지고 이거. 큰 사건이 몇 판례가 있는데 시간 없어. 뭐라고요? 어쨌건 오염 우려가 있는 성토 같은 걸 이용해서 형질 변경한다면 허가 받아야 돼. 아무리 경작이어도. 세 번째, 지목이 바뀐대. 지목이 변경되는 거면 형질 변경 중에서도 정도가 센 거거든. 뭐라고? 지목이 바뀌는 거면 형질 변경 중에서도 센 거잖아. 그러면 봐봐, 임야인 토지가 전답으로 바뀌는 거야. 그러면 지목 변경이지. 경작을 위한다고. 요즘처럼 이런 식으로 비 오다가는 내가 볼 땐 8월 되면 산사태 천국이다 이제. 그죠? 농담 아니야 이거. 진짜 이런 식으로 계속 비 오잖아. 햇빛 들라고. 그러면 물이 스폰지로서 산이 물을 먹으면서 한들 오버하지. 그러면 산사태인 거야 그게. 땅 산사태가 아니야. 진짜 위험하거든. 그치?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 당연히 위험하니 허가를 받아야지. 알겠습니까? 지목 변경을 수반한다면 아무리 경작이어도 허가 받아야 돼. 하지만 그게 전답간이면 안 받아도 돼. 지목 변경할 때 뭐야? 전과 답 사이야. 그러면 독인 객인이라 이럴 땐 허가 안 받아. 아마 답이 나온다면 대부분 이게 답일 거야. 오늘 1번 답도 이거잖아. 이따 얘기할 거고. 이따 봐 이따. 지금 보지 말고. 무슨 말을 못하겠어 내가. 그래서 전답 사이의 변경은 독인 객인이라. 고구마 심다가 벼 심고 벼 심다가 감자 심고 당근 심어. 전답 사이는 수시로 바뀌어. 이해갑니까? 이런 거가 받는 거 아니야. 아니야. 네 번째, 옹벽을 만들어. 옹벽. 근데 옹벽을 허가 안 받고 대충 만들었어. 비만이에서 와서 배수로 물 빼려 하다가 옹벽 넘어져. 안녕. 굉장히 많이 사고가 나요 사실은 이게. 그래서 옹벽은 잘 만들어야 돼. 잘못하면 사고 나니까 허가 받아. 위험해. 그리고 절토 성토 수반되는 게 2m 이상이야. 그러면 허가 받아야 돼. 이해가셨습니까? 그래서 네 번째가 신설됐기 때문에 제가 오늘 1번 낸 것처럼 얼마든지 한 문제가 가능합니다. 그렇죠? 말 나온 김에 1번 좀 봐봐요. 1문제 1번. 국토계획 법령상 1문제 1번. 네, 화내지 말고 봐봐요. 경작을 위한 토지형질 변경, 경작 동그라미하고 으로써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동그라미 않고 할 수 있는 행위로 옳은 거라고 나올 거야. 답은 3번. 전답으로 지목의 전을 답으로 지목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다. 이건 전답 사이니까 허가받을 필요가 없겠죠. 답은 3번인 거고. 1번에 인접토지 관계배수 농작업에 영향을 미친다 허가 받겠지. 재활용 골재 등 수질오염 등의 우려가 있는 토사 등을 성토하면 허가 받겠지. 옹벽 설치 허가 받겠지. 이랬더니 어떤 분이 선생님 2m 이상 절토 성토인데요. 그러니까 왜 그래 진짜. 3m면 2m 이상 맞잖아. 그래서 포인트를 준 거잖아 지금은. 그럼 범주에 들어가 있나 보면 되는 거야. 그래서 해당 내용의 답은 3번이 되어지고 이거 나와야 돼. 발표해놓고 나와야 돼. 또 안 나오면 내년도에 또 나온다고 얘기할 거야 내가. 그죠? 3번 좀 먼저 봐. 3번. 개발행위 허가 기준으로서 규모는 용도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규모에 적합해야 한다. 주상 자생 1. 시장 주상 자생 1. 그럼 주거는 1만. 공관농 3. 그러면 공업도 3만, 농림도 3만. 나머지 보전 녹지와 자연환경 보전전 5천 미만이니까 리을은 5천. 답은 1번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됐죠? 돌아옵시다.
그러면 63페이지 요약집 계속 봅니다. 63페이지 요약집 오른쪽 맨 밑에 디귿번 좀 봐볼게요. 형질 변경 중에서 또 나오는 게 뭐냐면 형질 변경 중에 나오는 게 뭐냐면 지금 또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래요. 시작.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 그러면 조성이 완료됐다 기존 대지에서 근데 여기서 건물 짓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소소하게 형질의 변경이 되어지는 건 허가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 하는 거니까 새로 절토 성토가 수반되지 않는 이상은 또 허가받을 이유가 없어요. 조성이 완료되었다는 말은 그 절차나 모든 걸 해놓은 상태인 거야. 집 짓기 좋도록. 그럼 또 소소하게 형질을 변경한다 하더라도 허가받을 이유는 없겠죠. 하지만 새로 절토와 성토가 수반되면 안 돼. 이해가셨죠? 그거 이해하시고요. 또 국가지자체이면 시작. 국가지자체이면 형질 변경 허가 받을 필요 당연히 없죠. 공공이면 허가 받을 필요 없는 거 다 알고 있잖아. 왜? 일반적으로. 그 얘기.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뭐 말해? 토석 채취. 흙자갈 모래 바위. 시작. 흙자갈 모래 바위.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채취하는 건데 주의할 게 있어요. 흙자갈 건설 자재로 쓰려고 합니다. 도봉우산 올라가서 캐옵니다. 멀리서 도봉산 보면 이렇게 대머리 같이 돌 위에 많이 있죠. 이런 식으로. 아, 이거 우리 집에다가 지붕에 얹어 놓으면 이쁘겠다. 그래서 올라가서 이거를 가지고 내려와요. 헬리콥터 동원해가지고 말이야. 그쵸? 내려오다가 추락할 거예요. 그래서 잡혀갑니다. 큰일 나. 안 돼. 그래서 허가받아야 하는데 하나 주의할 게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산에서 형질 변경을 해요. 그러면 형질 변경을 하다가 여기서 돌이 나왔어요. 그럼 형질 변경하다가 돌 나오면 이거 토속 채처가 받을까 안 받을까? 오른쪽 맨 밑에. 이건 토속 채처가 사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형질 변경하다가 돌 나오는 건 장애물이지 수익이 아니야. 그럼 토속 채처가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토속 자체가 목적이어야 돼. 그렇죠? 뭐 자수정을 캔다, 무슨 뭐 건축자재 5석을 캔다, 무슨 뭐 금강을 캔다, 이런 거 다 뭐야 따지고 보면 토속 채취야. 이해 가시겠습니까? 하지만 형질 변경하다가 돌 나오는 건 허가받게 할 이유가 당연히 없죠.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거 기억합니다. 형질 변경 목적으로 하는 것은 토속 채취 허가 안 받는다. 시작. 형질 변경 목적으로 하는 것은 토속 채취 허가 안 받는다. 다음 페이지 위에 봅시다. 토지 분할이 보입니다. 뭐 말해? 토지 분할. 봐보세요. 그러면 토지 분할과 관련된 부분을 본다면 봐요. 토지 분할은 이거 먼저 이해합시다. 여기 좀 봐요. 다 했어 이제. 그럼 토지 분할은 건축물이 있는 대지와 건축물이 없는 대지를 좀 분리해 봅시다. 건축물 있는 대지, 건축물 없는 대지. 그러면 건축물 있는 대지를 잘게 자르는 거하고 건축물 없는 대지를 잘게 자르는 거하고 어느 게 더 난개발이에요? 이거예요. 이거라고 할까봐 좀 생각이라는 걸 좀 하자니까. 그렇죠? 건물이 있으면 그만큼 자르면 또 건물 질 거야. 난개발이 훨씬 심합니다. 그래서 건축물 있는 대지는 거기 써있지 면적 왼쪽에 건축법에서 주상공록기 60, 150, 150, 260 여기에 못 미치게 대지는 분할할 수 없다라고 보통 설명을 합니다. 그럼 만약에 여기가 주거지역이었는데 이게 50이었고 이게 50이었다. 그럼 60 못 미치지. 이렇게는 못 잘라요. 이건 금지행위야. 어디서? 건축법에서. 그래서 뭐라고 나와? 건축물 있는 대지를 제외한다고 맨 위에 써 있을 거야. 뭐라고요? 건축물 있는 대지를 제외한다. 이 말은 뭐야? 건축물 있는 대지는 그냥 분할이 금지야. 그 면적에 미달되게 자르는 거는. 됐지? 하지만 건축물이 없는 대지면 여기 봐. 건축물 없는 대지면 건물 질 거 아니니까
아무리 요 면적에 못 미친다 하더라도 허가받아서 토지를 분할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바로 허가받는 토지 분할이에요. 즉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서, 그래서 있는 거 빼니까 니은번 뭐라고 나와요? 분할 제한 면적 미만으로의 분할. 동그라미 미만. 분할 제한 면적 미만으로의 분할이면 토지 분할은 잘게 자르는 게 난개발이기 때문에, 뭐라고요? 토지 분할은 잘게 자르는 게 난개발이기 때문에 허가받아라. 하지만 이상으로 자르는 건 넓게 자르는 거라 허가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허가 제외의 마지막에 뭐라고 나와? 둘째 줄. 허가 제외 마지막에 분할 제한 면적 이상으로의 분할이 보일 거야. 허가 제외의 마지막 사항 있지? 미음번 둘째 줄. 분할 제한 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넓게 자르면 허가받을 필요가 없지. 정리합시다. 말해 토지 분할. 건축물 있는 대지는 제외하고, 됐죠? 건축물 있는 대지에서 분할 제한 면적 미만으로의 분할이면 허가를 받아라. 그리고 이상으로의 분할이면 허가받을 필요 없다는 겁니다. 넓게 자르는 거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돼 있어? 니은번에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공용지로 하기 위한 분할이다. 시작.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공용지로 하기 위한 분할이다. 그러면 공공의 냄새가 난다면 당연히 허가받게 할 이유는 없다. 이해하시면 돼. 그러니까 분할 제한 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또 필요 없는 거고, 공공의 냄새가 난다면 허가받을 필요 없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 세법에서 배웠겠지만 행정재산이나 일반 재산은 국가가 소유한 재산, 지자체가 소유한 재산입니다. 그럼 국공유지라는 얘기 결론적으로 국공유지는 공공이 하는 거잖아. 그 분할 허가받게 할 이유 당연히 없죠. 이해 갑니까? 결론적으로 공공의 냄새가 나거나 분할 제한 면적 이상으로의 분할은 허가받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이건 형질 변경이 아니에요. 토지 분할 얘기하는 거야. 눈빛이 또 슬슬 또 어려워지고 있어. 물음표 착착 올라온다. 또 뭐라는 건지 봐봐요. 지금 제가 형질 변경 말하는 중이 아니라 토속 채취 말하는 중이야 지금. 아니, 토지 분할. 아, 토속 채취 아니었구나. 토지 분할 말하는 중이야. 알았죠? 그 얘기들. 아, 그래서 그런 눈빛이었구나. 미안해. 여기 봐. 이렇게 하면 되잖아. 토지 분할 얘기하는 거야. 내가 상태가 안 좋아. 봐봐. 그 다음에 물건 적치 봐보세요. 물건 적치는 녹관자에서 1개월 이상. 농림지역 있다 없다? 없다. 농림지역에서는 쓰레기 있어도 버리는 거 아니야. 다 쓰는 거야. 내가 보기엔 쓰레기 같은데 쓰레기 아니야. 다 쓰는 거야. 이해 가셨죠? 녹관자에서 1개월 이상 물건 적치한다. 울타리 밖에. 그러면 허가받아라. 거기 농림이 안 들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 농림지역 없다는 사실을요. 그 정도. 그리고 나서 왼쪽 밑에 봐봐. 이렇게 허가받은 사항을 만약에 변경한다고 해보자고. 그럼 변경하면 똑같이 허가받을까? 그렇지. 받아. 하지만 경미하다면 그렇지 않거든. 그 경미의 대표가 바로 왼쪽 밑에 단축 축소야. 시작. 단축 축소. 그래서 기본적으로 허가 기간을 단축한다. 그 다음에 면적 5% 범위에 축소한다. 단축 축소인 것은 이건 경미로 허가받지 않습니다. 다만 통지는 해야지. 이러이러한 짓 했다. 통지는 해야지. 이해가셨죠? 이거 신고 아니야. 통지야. 알았죠? 그거. 그러면 연장 확대한다면 허가 받아야지. 됐죠? 그리고 해당 내용 보시면 나와 있듯이 디귿번에 관계법령 개정, 도시관리계획 변경, 불가피하게 허가를 뭐하죠? 받는 사항에 변경이라 한다면 나 때문이 아니라 다른 외부 요인에 의한 것이니까 이럴 때는 뭐가 되어진다? 허가 안 받고. 공간정보법, 건축법에 따라 허용되는 오차를 변경한다? 허용 오차니까. 동그라미 허용 오차. 허가받을 필요 없고. 마지막 일괄 신고. 동그라미 일괄 신고. 그렇죠? 한꺼번에 경미에서 신고해도 되는 변경. 이런 것들은 굳이 개발행위 허가도 받을 필요 없다.
지금까지는 기역 니은만 나왔지만 나머지도 혹시 모르니 한 번만 이해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위 재해복구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시작. 재해복구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라고 한다면 급해 죽겠는데 사람이 죽어나가는 판에 무슨 허가입니까? 그렇죠? 재해복구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되었습니까? 그리고 이럴 땐 1개월 내 신고해 줘야 되고 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에 처합니다. 알겠습니까? 경미 변경과 재해복구 재난수습은 달라요. 그러니까 그거 혼동하지 마시고 해당 내용 정리해 보면 됩니다. 그러면 1일 문제 2번 좀 봅시다. 1일 문제 2번. 개발행위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허가받지 아니하는 경미한 변경, 동그라미 경미한 변경을 모두 묶은 것은, 경미한 변경 모두 묶은 것. 기억 단축 땡큐. 니은 2% 보는 순간 아싸 5% 범위네. 하지만 확대입니다. 확대면 허가 받아야 돼. 축소이어야지. 확대 X. 디귿 건축법상 허용되는 오차를 반영하기 위한 변경 땡큐. 리을 건축법상 일괄 신고 오차 동그라미 일괄 동그라미 변경 사유면 경미 허가받지 않죠. 그러면 답은 기역, 디귿, 리을의 4번입니다. 이게 쉬운 거 같아도 막상 문제가 나면 고르기 힘들어요. 이게 2번 같은 거 실제 나왔어도 아마 갸우뚱했을 거야. 근데 이런 건 틀리면 안 돼. 맞춰주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세 문제 풀어봤고요. 그럼 쉬었다가 연결합시다.